안녕하세요. 부산의 살다입니다. 2026년 시작된 지도 벌써 한 1월 한 중순이 되어 가는데요. 올해 부산 부동산 시장 조금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서 좀 신중하게 저도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조금 세 가지로 요약해서 손님분들에게 조금 내용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거든요. 우선 지금 제일 고민이 많으신 분들은 투자자도 아니고 그리고 매도자분도 아니실 거예요. 이제 내 집 마련 한 채를 아마 하셔야 되는 분들이 제일 고민이 많을 것입니다. 지금 2023년도 정도부터 해서요, 시장이 지속적으로 회복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23년, 24년, 25년 3년간 이제 회복을 했는데, 현장에서 일하는 중개사 입장에서는 최근에서야 지표에서는 이제 회복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역시 실제 시장보다는 지표가 조금 늦게 움직인다는 걸 또 느꼈었고요. 이제 그러면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이제 3년간 회복을 했으니까 지금이라도 이렇게 뭐 추격 매수, 전 추격 매수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수요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야 되나? 내가 고점에서 하는 거는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실 수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제가 손님분들 1대1 상담하면서 하는 얘기 중에 하나는 투자로 하는 물건 아니니까 내 집 마련 한 채 정도는 내린다 생각하고 저는 매수하라고 해요. 왜냐하면 내가 오늘 매수했는데 3, 4개월 뒤에 일시적으로 좀 내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그거를 내가 오늘 매수했으니까 앞으로는 무조건 올라야 돼, 이렇게 하다 보면 나의 어떤 시각이 너무 좁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긴 호흡을 가지고 내 자금 사정에 맞게끔 조금 하시면 된다 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단 여기에서 조금 주의할 게 최근에 금리가 되게 또 높아요. 그리고 앞으로 대출 규제라든지, 그리고 어떤 올해 6월에 지방선거 있잖아요. 선거 이후에 정부에서 어떤 규제 정책이 또 나올지 알 수가 없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도 조금 생각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무리한 대출을 해서 하시는 것은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아니면 내가 소득 수준이 상당히 높거나, 아니면 아직 자녀가 없어서 양육비가 들어가지 않는다, 이러신 분들은 괜찮지만, 돈 들어갈 게 뻔하게 있으신 분들이 집 대출까지 너무 무리하게 실행을 하시면 결국은 시장이 안 좋아질 때 견딜 수 있는 사람과 못 견디는 사람으로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그때 못 견디면 또 손절을 해야 돼요. 그래서 너무 무리하게 쫓아가시는 것보다는 나의 소득 수준에 맞게끔 적절한 대출을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는 이제 제가 작년에 추정 60분에도 나와서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워낙 요즘 서울에 대한 서울의 어떤 선호도 이런 게 많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다 서울로 갈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 부산에 있는 분들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최상급지, 상급지, 해운대, 남천동, 그리고 사직동 다 갈 수가 없어요. 다 갈 수 있는 땅도 없고요, 집도 없고요. 현실적으로 갈 수가 없죠. 이제 그렇다면 우리 부산에서만 조금 좁게 생각해 보면 어디로 가야 하는가, 이런 거를 조금 잘 체크해 볼 필요는 있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가 좀 조심스러운 거는, 제가 특정 어떤 지역에 대해서 여기는 이렇다 이런 의미보다는, 그래도 현장에서 일을 하는 입장에서 손님들의 수요나 이런 것들, 어떤 상담 내용이나 이런 걸 토대로 말씀드리니까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보면은 어쨌든 부산에서도 중심지로 가야 시장이 조금 흔들리거나, 조금 나중에 실질적으로 인구가 줄었을 때 내 집을 뒤에 사줄 분들이 대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부산에서 중심지는 어디냐? 우선은 지리학적으로 보면요, 제가 이렇게 해본 건 아니지만 부산의 지리학적으로 보면은 우리 부산 진구 부암동에 있는 롯데캐슬 라센트 단지가 부산에 중심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교통망으로 보면은 개개개마다 생각이 틀리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연산동에 있는 연산역 있잖아요. 연산역이나 교대역 요쪽 정도가 부산의 교통의 어떤 중심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동해남부선도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1호선 그리고 3호선이 또 교차하는 지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지도로 잠깐 표시를 해드릴 건데, 부산 진구 그리고 연제구, 여기가 어떤 지리학적이나 교통의 중심지라고 했을 때 제가 딱 보니까 그 주변으로, 북한 가서도 안 되고요, 딱 그 주변으로 손님분들이 사실 많이 찾고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주요 실거래 현황을 매일매일 이제 20개씩 정리하는데, 사실 눈에 들어오는 건 대부분의 그쪽에 있는 아파트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부산에서도 중심지로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세 번째, 이제 기축이 조금 많이 올라서 분양권을 매수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아마 올해 조금 많으실 거예요. 뭐 분양권을 매수해서 내 집 마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거든요. 근데 이제 요거에 대해서 조금 어떤 판단의 어떤 기준을 조금 제가 그래도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 우선은 뭐 손피라든지 분양권들 요런 약간 여러 이슈들이 있잖아요. 제가 뭐 영상에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잘 알아보시고 거래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분양권 거래 같은 경우에는 추후 소명이 그냥 100% 나온다 라고 생각하시고 준비를 하셔서 거래를 조금 하셔야 되고 믿을 수 있는 중개사분도 마찬가지고 매도자 매수자도 조금 서로 이 어떤 분양권 거래에 잘 아시고 하시는 분들이 좀 하시면 좋겠다 라는 생각은 들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있으면 굵직굵직한 분양권들 전매 제한도 풀리고요. 뭐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런 상담이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걸 조금 말씀드리면 우선 개인적인 생각에는 한 입주가 한 3년 정도 이상 남은 분양권들은 개인적인 생각에는 너무 쫓아가서 어떤 매수를 하시는 것보다는 한 템포 기다리시는 것도 저는 조금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최근에 기축이 너무 오르면서 분양권들도 그 분위기에 맞춰서 매도자분들이 싸게 내놓을 가능성이 많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분양권 특성상 또 추가적으로 돈 들어가는 게 금융 비용이 더 없잖아요. 이제 계약금만 넣어두면 중도금은 대출을 해서 이제 발생이 되니까 돈이 더 안 들어가니까 이제 급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지금 이제 나올 분양권의 금액들이 매수자 입장에서 절대 착하게 느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러면 이제 뭐 그러면 언제 사야 되냐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이제 두 가지 가능성을 볼 수 있겠죠. 부산 시장이 계속 이 정도 수준으로 간다. 그러면 뭐 1년 뒤에 2년 뒤에 사도 지금이나 비슷한 금액으로 매수를 하셔도 늦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부산 부동산 시장이 정말 많이 올라서 막 불장이 된다. 그러면 물론 뭐 단기적으로 분양권 금액들도 많이 오르고 할 수 있겠지만 지금 정부가 그냥 정부가 아니잖아요. 딱 뭔가 낌새가 있으면 규제를 할 거거든요. 그런 규제가 들어오면 사실은 제일 많이 흔들릴 것들이 어쩌면 분양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뭐 분양권 거래를 계약을 하셨던 분들한테는 투자냐 실거주냐를 제가 꼭 물어봤어요. 그래서 사실 투자를 하실 거면 제가 다른 기축도 많으니까 그쪽으로 좀 안내를 드렸고 실거주면 제가 계약을 하라고 했거든요. 그럼 우리가 뭐 지금 당장은 부산이 회복하고 있지만 아직 3년 4년 뒤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만약에 어떤 규제가 들어온다. 그러면 제일 많이 흔들릴 것들이 그런 투자 물건이기 때문에 그때쯤 한번 분양권 매수를 노려보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이것은 이제 저의 개인적 의견이니까 실질적인 뭐 행동이나 책임은 본인이 잘 하셔야 되겠죠. 오늘 세 가지 2026년 부동산을 바라보는 관점을 좀 이렇게 보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부동산에 관해서 혹시 더 좀 궁금한 거나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뭐 문의하여 주시면 도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